자, 재미없는 시간이 또 이어집니다. 재미없다고 졸고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에 꼬치가 갖춰야 될 요건이 두 번째는 수량입니다. 그죠? 누에가 갖춰야 될 조건이기도 하고 꼬치가 갖춰야 될 조건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농가의 수입은 수량성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수량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견중, 소위 이제 꼬치의 무게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용 비율은 높으나 전견중 꼬치 무게가 가벼운 경우이고, 이 말은 상당히 어렵죠. 화용 비율은 그러니까 그 번데기가 되는 비율은 높으나 전견중 꼬치 무게죠. 무게가 가벼운 경우. 다른 하나는 화용 비율, 그러니까 이제 번데기가 되는 비율은 낮으나 무게가 무거운 경우, 이 두 가지가 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이제 꼬치 수량이 상자당 한 상자 45kg이더라도 내용상 화용 비율이 100%, 그러면 2만 마리죠. 전견중이 2.25g인 경우에는 45kg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마리당 2.25g이니까. 근데 화용 비율이 90%인 경우 위에는 100%고, 근데 이제 전견중이 2.5g으로 0.25g이 늘은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18,000이죠. 곱하기 2.5g 해서 45kg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름 가을루에 적합한 것은 이제 여름하고 가을루에는 요거인 경우죠. 그죠? 화용 비율이 높고 대신에 전견중이 낮다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후자는 요거죠. 화용 비율은 낮지만은 전견중이 높은 경우, 요것은 봄루에용 품종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좀 즐거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강. 이거 하면 또 별로 재미없을 텐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충기간이 짧고 기르기가 쉬우며 고치가 고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이즈도 골라야 되지, 큰 것, 작은 것 믹스되면 별로 좋지 않고, 무조건 사육기간은 짧은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래야 갱년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누에 유충기간이 길면은 병에 많이 걸린다, 기회가 많아진다, 그죠? 여름 가을루에 때는 온도가 높아서 누에의 자국겜이 고르지 못하면 기르기가 어렵고 고치가 고르지 못하여 고치 등급이 떨어져서 농가 수입이 감소된다. 그래서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도적으로 봄, 가을 지방 연락 시험을 거쳐서 전문가를 통해서 봄 또는 여름 가을루의 품종으로 구분해서 장려 품종으로 이제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견중이 꼬치 무게죠. 무거운 품종은 사육 조건과 사육 기술이 좋은 농가에 유리하고, 화용 비율이 그러니까 번데기가 많이 되는 비율이 높은 품종은 사육 환경은 좋지 못하거나 생력 재배, 노력을 적게 들이는 양잠을 하는 농가에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름 가을루의 품종은 유충이 강건하여 불량 환경 하에도 화용 비율이 높으면서 가급적 수량이 많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야 하는 거고. 자,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루의 일생입니다. 우리 비할 때는 비의 일생이었고 항상 일생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알에서 먼저 시작하느냐 아니면 성충에서 나방에서 시작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알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누에 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암 나방 한 마리가 약 500개 정도의 알을 놓죠. 그죠? 그러면 알을 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휴면하는 경우, 그러니까 겨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사육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낮은 온도에 좋은 보관을 하죠. 그러면 얘가 안 깨져. 그죠? 그래서 월년이라는 것은 해를 넘긴다는, 겨울에는 히팅을 해주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넘긴다. 그러면 인공 부화를 시킨다. 이게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죠. 부화시키는데. 그러면 요게 부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봄루에 이어서 여름루에, 가을루에, 봄, 가을,
여름, 가을 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겠다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봄 누에를 지금 쳤다. 그러면 이제 알을 낳았다. 나방이. 그러면 5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이제 알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나는 이게 휴면하고 할 시간이 없어. 많이 생산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비휴면 알로 바로 알을 이제 알 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며칠 걸리냐면 한 10일 내외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휴면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을 후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마쳤다. 10월 10일 날 내가 알 깨기까지 했다 하면은 그냥 저온 보관하면서 다음에 내년에 봄루에 5월 달에 칠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여기 월련 휴면알을 활용하는 거고, 이제 휴면 안 하고 바로 나는 급하다, 계속 사육을 해야 된다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휴면 알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한 열흘 내외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 껍질을 깨고 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부화라고 그래요. 부화. 부화를 하면 얘가 생긴 게 개미처럼 생겼어요. 꼭 개미처럼 닮았어. 약간 새까무리하니 그래요. 아주 작아. 몇 미리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요걸 이제 누에를 이제 우리는 이 누에를 키우고 유충을 키워야 되잖아. 이 껍질은 우리가 필요 없죠. 그죠? 껍질은 털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털기를 하느냐 하면 누에 껍질이 크잖아. 그러면 이 채반 있죠. 채반을 통해서 살이 흔들어 주는 경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요게 저 개미처럼 생긴 일령들이 밑으로 싹 떨어져. 그럼 걔를 받으면 돼. 걔만 키우는 거야. 위에 남은 찌꺼기, 소위 꼬치는 그냥 디스카드 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일령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부화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행이 되는데 일행은 한 3, 4일 정도 걸려요. 이거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에서 탈피를 하면 껍질을 살짝 벗어. 그러면 이제 일행이 요 정도 크기로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 이제 잠자는 거죠. 두 번째 자면 요거는 2, 3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 3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잠을 자고 껍질을 벗죠. 그 다음에 요거는 3, 4일 정도 걸리죠. 평균 한 3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잠자는데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령이 나오고, 사령에서는 한 5, 6일 정도 있다가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 이제 오랭이 되는 거죠. 그 오랭이 되고 나서 약으로 쓰는 거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게 누에 혈당 강화제라든지 약으로 쓰는 거는 이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한 7일 정도 되면 실을 토해내. 얘가 실을 토해내는데 요걸 토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실을 왜 토하느냐 하면은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요 집. 여기 고치입니다. 지금까지 정견중하고 여러 가지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오랭에서 꼬치를 짓는 비율을 화용 비율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번데기 기간을 지나면 얘가 완전 변태를 내요. 뭘로? 나방으로 이렇게 변신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암컷은 끝이 요게 똥꼬 쪽이 약간 팽팽하고 수컷 쪽은 약간 홀쭉 뾰족하고 그래요. 암컷이 커, 수컷은 좀 작고. 요게 이제 누이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자, 누이 아래서 자, 휴면 한다고 가정하면 부화시키는데, 자, 여기서 11일에서 14일이죠. 약 2주 걸리죠. 그죠? 자,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요 과정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자, 요게 14, 맥시멈 14로 봅니다. 그 다음 맥시멈 18, 21, 25, 31, 39, 그죠? 31, 39, 44, 그죠? 44에서 여기서 15 하면 55, 59일 딱 걸려요. 맥시멈 최대로 걸리는 게 59일, 약 2달이죠. 근데 최소 미니멈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요게 9일이죠. 그죠? 9일, 12일, 14일, 17일, 22일, 29일,
29일, 33일, 그죠? 43일 걸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누이의 일생은 최소 37일에서 최대 59일, 60일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죠? 요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탈피하는 데는 보통 3, 4일, 2, 3일 밖에 안 걸리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요게 번데기 기간,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피하는데 여기서 탈피가 아니고 부활하죠. 아래서 깨어나는 요 기간이 길다 하는 겁니다. 요게 누이의 일생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수 구분하는 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아까 앞 시간에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암컷은 어떤 반문이든, 그러니까 초생달처럼 여기 가슴에 표시가 있든, 아니면은 꼬치를 쥐었을 때 환경 같은 경우는 황색으로 나든 뭔가가 특이점이 있고, 수컷은 별 그게 없어. 알에서도 암컷은 색깔이 약간 검정색인데 암컷은, 수컷은 색이 없어.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암컷이 색을 나타내고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이 실제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 이거예요. 누이 알은 폭이 1mm, 길이가 1.3mm다. 높이가 0.5mm 정도의 평평한 타원형으로 단단한 알 껍질에 요겁니다. 사이에 있다는 거죠. 깨구리 알처럼 생겼죠, 그죠? 알은 산란 후에 2일간은 노란색을 띠지만 점차 흑갈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겨울을 납니다. 여러 이듬해 봄이 되면 부화를 하죠. 갓 부화한 유충은 3mm 정도의 크기의 검은색을 띠고 있어 마치 개미처럼 보이므로 요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채로 치지 말고 살짝 이렇게 부채로 있죠. 부채로 싹 까불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여기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충에서 일형부터 시작합니다. 요게 일형루예요. 예, 뽕잎을 먹고 있죠, 그죠? 일형 때는 뽕잎을 거의 못 먹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고 이제 허물을 벗고 일형이 되는 거죠. 3, 4일 지나면. 자, 일형루에 때 요렇게 색깔이 약간 검정색을 띠고 있죠, 그죠? 3년 때는 검정색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 이제 회백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4령 때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5령 누에 보세요. 5령이면은 완전히 커지죠. 이 반문이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은 누에는 몸속에 샘이 가득 찬 누에입니다. 이렇게 노리끼리 하다 그럴까. 뭔가 보이죠, 그죠? 나중에 헤롤드 샘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유충은 냄새로 뽕잎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뒷면부터 뽕잎을 먹는다. 앞면이 아니고 부드러운 곳부터 먹는다, 그죠? 2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나면 체격이 커지는 관계로 강모의 간격, 털 간격이죠. 넓어져서 유충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3일째는 뽕을 먹지 않고 피부가 투명해지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마치 자고 있는 듯이 보이므로 이것을 첫잠이라 한다. 그래서 부화 후부터 첫잠까지를 일령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췌장은 길이는 한 7mm 정도 됩니다. 1cm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허물을 벗고 이걸 탈피라 합니다. 일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후에 누에는 뽕먹기와 탈피를 거듭해서 마지막으로 4번째 잠을 자고 탈피하면 오령이 됩니다. 그 오령은 잠을 몇 번 잔다 했어요? 4번째 했잖아. 4번 잔다, 그죠? 그 다음 오령 때는 뽕 먹는 양이 무척 많아집니다. 전체 생육기간에 먹는 것의 거의 80% 정도를 오령 때 다 먹어버려요. 그때 제일 많이 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충기에 먹는 전체 뽕잎의 80% 이상 오령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나면 몸 길이는 한 7cm, 체중은 한 6g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개미 누에 때 무게인 0.5mg은 약 1만 배에 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알려진 동물들 중에 이제 새끼나 또는 알로 부화를 해서 한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그 비율로 봤을 때 동물로 봤을 때는 곰으로 알려져 있죠. 곰 새끼 낳을 때 몇십 그램 밖에 안 되잖아. 찾아보라고. 1kg 안 돼. 몇십 그램.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 찾아보라고. 근데 이제 성체가 되었을 때는 몇백 킬로, 많게는 500kg까지 이렇게 나가는 애들도 있죠. 그죠? 지금 실제 한번 찾아봐. 곰 새끼 출산했을 때 무게, 그 계란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누에는 어떠냐 하면 0.5mg이에요. 그 0.5 여러분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1g 하면 어때요? 1g 하면 코딱지보다는 좀 큰데, 하여튼 0.5mg이면 아주 여러분들 그러면 코딱지보다 더 작은 거죠. 그죠? 예. 아까 봤잖아. 요거잖아. 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뽕 먹기가 이제 진행되고 나면 꼬치를 짓는다 했죠. 그죠? 꼬치 씨를 토사하기 시작하지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꼬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유충 모습이 밖에서 안 보일 정도로 두꺼워지죠. 2일이 지나면 꼬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유충이 토하는 꼬치 실은 도중에 끊이지 않고 총 길이는 1kg에서 1.5kg 정도 된다. 그래서 과거 품종은 한 600m, 700m 밖에 안 되는데 이렇다 하는 얘기죠. 개량이 되면 될수록 이걸 예를 들어서 3kg, 4kg까지 하면은 아주 획기적인 뭔가 되겠죠. 대신에 이게 실을 우리가 뽑을 때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안 끊기고 쫙 이렇게 스트렝스가 아주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번데기를 한번 봅니다. 요게 이제 그 꼬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실을 토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꼬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을 다 빼내고 나면 여기 이제 번데기가 남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동물원에 구경 가면은 앞에서 뻔하고 번데기 팔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맛있었어요. 지금은 국내에 번데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파는 거는 수입산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히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세척에 조금 그런 게 있죠. 주의를 많이 써야 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꼬치 씨를 다 토해낸 오랭 유충은 하루가 더 지나고 나면 유충의 피부를 벗어버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이 얘기죠. 번데기가 된 직후에 유백색을 띠고 부드러웠던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착색해서 색깔이 들어서 갈색을 띠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번데기 기간은 약 10일인데 이 동안에 번데기 몸속에서는 나방이 될 준비가 진행이 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얘기하기에 한 건데 그 수누에 나방이라는 게 있어요. 수컷 누에 나방이 어디에 좋다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곤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나방이 나오죠. 여기 왼쪽이 크죠, 그죠? 몸이 큽니다. 여기 암컷이고, 요 우측이 홀쭉하고 길쭉한 애가 수컷입니다. 이 교미를 하는 거죠. 자, 번데기 피부가 등 쪽 이제 가슴에서 갈라지면서 이제 나방이 나오는 거죠. 여기 번데기 요 등 쪽 가슴이 갈라지면서 나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앞에서 뽕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갈라지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때 나방은 입에서 알칼리성 액체를 토한다. 그래서 꼬치를 녹여 구멍을 내고 꼬치 밖으로 나온다. 아주 신비롭죠. 이게 지금 알칼리성 액체를 토해내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시간은 동톱 무렵부터 아침 사이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꼬치에서 막 나온 나방은 피부가 촉촉하고 날개도 쪼그라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날개 펴진다. 이때 날지 못하고 날개를 퍼덕거려서 걸어 돌아다니는데 암나방은 몸집이 크고 움직임이 둔한데 순나방은 작고 활발하다. 암나방은 복부 말단, 배 밑에 유인샘을 부풀려서 유인 물질, 소위 페로몬, 일반 동물들은 우리가 페로몬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방들, 페로몬, 유인 물질을 방출한다. 그래서 순나방이 이렇게 와서 교미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교미를 전후해서 암수, 나방 모두 갈색 오줌을 누게 됩니다. 이것은 번데기 시기에 몸 안에 축적된 노폐물이 방출되는 것이다.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노폐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교미는 오후 늦게까지 수시간, 여러 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에 산란하기 시작하여 밤 사이에 산란을 마친다. 저녁에 이제 산란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밤 사이에 산란을 한다. 그래서 이때 암나방은 복부 이 말단인데, 말단으로 산란 장소를 더듬어 알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란하며 산란수는 500개 정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누에 나방은 새로운 생명을 알에게 전달하고 가신다 이 말이죠. 여기 알 넣은 거예요. 요거 참 그렇죠, 그죠? 그 알 넣고 나면은 가시는 거야. 일생이 그거예요. 아까 알에서 시작하면 최소 7일 뭐 정도에서 맥시멈 길어봐야 2달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누이의 일생이에요. 자, 그럼 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누이는 이 머리 대가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곤충에서 얘기할 때는 소위 대가리 머리 부분하고 몸통하고 꼬리 부분 이렇게 하는데 누이는 그냥 대가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이 원체 하는 역할은 있지만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누이의 몸은 머리와 몸통으로 나뉜다, 그죠? 몸통은 머리 쪽 3마디, 여기 가슴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후에 10마디, 10마디, 요것을 이제 복부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머리, 복부, 몸통 이렇게 말한다. 가슴의 저 3마디는 각각 한 상씩의 가슴 발이 이렇게 있죠, 그죠? 가슴 다리가 있고 복부의 3에서 이제 6마디에는 각각 한 상씩의 배 발이 있다. 여기 있죠, 그죠? 가슴 발은 기어다니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요거 가슴 다리는 기어다니는데 요 뒤에 걸 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잘 들립니다. 이렇게 뽕잎 먹고 할 때는 뽕을 먹을 때 뽕잎을 붙들거나 꽃이 짙기 때 꽃이 실을 붙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 숨구멍이 있고 배 다리가 있고 하는 거 뭐 참 신기하죠.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누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섬세하게 해부학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티피컬하게 그냥 외형적으로 봐도 이렇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배발과 꼬리발은 기어다닐 때 사용하고 특히 꼬리발은 힘이 강해서 어떤 물체에 부착하여 몸체를 지탱할 수도 있다. 복부 제8마디에는 작은 뿔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것을 꼬리 뿌리라고 강건한 누에는 직립하는데 병이 된 누에는 뒤쪽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다. 누에의 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누에의 등 쪽에는 무늬가 있다. 가슴 제2마디에 있는 것을 눈무늬, 복부 제2마디에 있는 것을 반달무늬, 복부 제5마디에 있는 것을 별무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무늬가 있는 누에를 얼룩누에, 무늬가 없는 누에를 흰누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유충 암수를 어떻게 감별을 할 거냐? 4,5령 유충의 말단부 뼈 쪽을 조사하면 순위에는 복부 제8마디와 9마디의 경계 부분의 피부에 작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을 헤롤드섬이라고 하는데 헤롤드섬. 앞누에는 제8마디에 2개, 제9마디에 2개 합해서 4개의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이시와타섬이라. 그럼 이건 이름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명명자, 발견자,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누에에 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촬영은 여기까지 합니다.